자,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좀 너무 바빴습니다. 면접과 또 우리 수시, 우리 학생들 마무리하느라고 좀 바빠서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권현교육은 이번 202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1명, 성균관대학교 1명, 경희대학교 1명, 중앙대학교 1명,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의 의과대학교 합격률 이번에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등등에서 검정고시 학생들, 또 일반고 학생들 많은 성과를 이번 연도에 많이 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응원해주신 우리 학생 또 학부모님도 감사드립니다. 단 이번 연도에 이렇게 합격을 한 학생들 해외고 국제학교에서 일반고 학생들도 가기 힘든 이런 의대들, 메이저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저학년일수록 일찍 시작한 학생일수록 또 우리가 10학년 또 9학년 때부터 틀을 잡은 학생일수록 꾸준하게 12학년까지 학교에 맞는 생계부와 또 해외고 같은 경우,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생계부 대체 서식을 꾸준하게 3년에 걸쳐서 또 2년 반에 걸쳐서 준비한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점 명시해 주시고 이번 2026학년도 또 내년 입시에도 지금 10학년 또 11학년 아직 되기 전에 학생들 오셔서 꾸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교학점제가 이번 2026학년 때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사실 이 고교학점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죠. 근데 이제 전면 시행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속성을 갖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고교생이 대학 과목 이수해도 학점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뭔지를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3년 전부터 이미 고교학점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고교학점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항관제가 13년, 4년 전부터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나라가 입학사항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정책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같은 커리큘럼, 시간표만 대학교처럼 과목을 골라서 짜는 것 외에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대학교에서처럼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제가 3년 전부터 고교학점제가 정착제기 생기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다 보면 전공 역량이라는 게 나와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영수사과만에서는 학생이 자기의 어떤 전공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대한 것들을 혹은 또 진로 역량을 입학사항관들에게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제가 매번 생계부 통해서 생계부 대체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라는 게 이 전공 적합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좀 더 9학년 때부터 노드맵을 이제 잡아야 돼요. 그리고 10학년 때부터 이거를 키워나간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시간을 갖고 3년에 걸쳐서 그 어떤 전공 적합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심화시켜 키워나가는 과정이 입학사항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교학점제에서는 대학교 수업도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제가 말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것을 해외고나 검정고시나 학생들이 카이스트나 의대를 갈 때 뭐 의과대학을 가서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을 이제 저와 같이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거고 준비하는 시간에서의 의미, 준비하는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하는 그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시간과 노력이 맞아 들어가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올해 또 고교학점제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는 원년의 해인인데 정식적으로는 미리 예전부터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고 해서 이미 다 하용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공표가 돼서 맞물려 가는 첫 해인데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10학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또 해외 학생도 마찬가지고 검정고시 학생들하고 만나서 제가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면 굉장히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학생들이 많고 문제는 학생도 그렇지만 학부모들도 굉장히 좀 뭐 우리 아이가 검정고시인데 되겠어 또 정시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대나 이런 어떤 예체능 계열 보면
자기가 필수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선택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혹은 또 한양대를 가기 위해서는, 고려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뀌었죠. 이렇게 생기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생계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생계부 마감하기 뭐 한 달 전, 대학 입시 마감하기 한 달 전에 와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그건 굉장히 좀 불법적인 거고, 한 달에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또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고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갈 때 생계부가 있어야 돼요. 그 5%가 수시도, 정시도 5%의 그 생계부가 가중치가 앞으로 되는데, 이게 또 없어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이기 때문에 단칼에 자르지를 못해요. 이제 좀 보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 좀 다른 이렇게 그 그냥 보습학원 동네에서 하는 원장들을 좀 보면, 뭐 저희 학원 전혀 성격이 다르죠. 내신하는 학원 원장들을 보면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내신을 하는 학원도 아니고, 저는 뭐 국영수, 물론 국어를 가리키는 선생이긴 하지만 저는 좀 이해심이 그래도 많은 편이라, 그렇게 막 간절하게 뭐 아이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이것 때문에 못 가게 생겼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를 수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리부터 이게 준비를 해서 10학년, 9학년 때부터 쭉 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가리키는 거에도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잘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또 저희 시스템도 모르시고, 무작정 부탁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뒤에서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 맞는 시점에 맞게, 적합성에 맞게, 의대면 의대, 카이스트면 카이스트, 음대면 음대, 전공 영역에 맞게 그렇게 그 아이의 시선을 키우면서 키워나가서, 그것이 나중에 의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으로 나오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면접으로, 2차 면접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노력 없이 그렇게 막 한 달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의대나 카이스트나 이렇게 뜻이 있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지금 보면 카이스트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카이스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발명 특기자 전형 쪽으로 보면 굉장히 스펙이 뛰어나거든요. 굉장한 상들을 받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죄다 떨어져요.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저 말씀을 드려요. 아, 이 학생이 이렇게 스펙은 있지만 카이스트 등등에서, 유니스트 등등에서 특기자 전형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 학생은 대학에서 원하는 정확한 대학의 평가 요소대로 본인의 소위 말하는 스펙이죠. 전 전공 역량, 전공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카이스트 등등 그런 대학에서 무늬만 영재인 학생을 뽑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해보면 굉장히 뭐 어떤 능력이나 이런 어떤 상에 대한 건 많이 탔지만, 그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자기가 이걸 하는 이유,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걸 느끼고 협업할 건지, 내가 이걸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가 뭐고, 내가 이 관련용품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꾸어 나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그 어떤 거에 급급해서 그 상만 타기 위해서 달려드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카이스트 등등 대학에서 합격하지 못합니다. 왜? 발명 특기자나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특기자나 다 그 학교의 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제도도 마찬가지고, 눈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평가 요소대로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자소서 쓰는 대학들은 자소서를 써야 되고, 편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한 귀로 흘리세요. 예, 보면은 정말 붙는 학생과 떨어진 학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노력을 해야 되고, 대학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시점에 맞게 창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옆 동네 보니까는 의대 가는데 장내 미생물 하고 있어요. 나도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거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아이디어에 대한 독창성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의대 편입이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발하게 지금 의대 편입이 이제 진행 중인데, 편입엔 자소서가 있고 학계서가 있거든요. 학업계획서가. 보면 뭘 물어보냐. 너가 우리 대학을 오기 위해서, 전적대학이죠. 편입은 의대 편입, 의대 편입뿐만 아니고 모든 편입 마찬가지죠. 뭘 했냐? 학생부 종합전형도 똑같아요. 뭘 했냐를 물어봐요. 생계부 대처서적을 뭘 했냐? 자, 국제학교 학생들, 인간의 한국의 국제학교가 몇 개 있죠. 우리나라 대학을 오려면 인간의 학교에서는 10학 때부터 생기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불변의 법칙이 돼버렸어요. 이번 연도에 제가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생기부를 만들어서요. 시간이 지나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학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필히 로드맵을 짜고 생계부를 만드십시오. 이번 연도부터 국제학교 학생들, 생계부를 만들 수 있는 학교의 국제학교 학생들은 10학년이 지난 학생들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9학년 때부터 저한테 문을 두드리시고 플랜을 짜야 대학을 합격을 합니다. 해외고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10학년, 11학년도 괜찮습니다. 12학년 정도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게 닥쳐서 오지 마시라.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이 많은 편이라 도와드리고 싶어서 항상 열심히 도와드리는데 조금 이제는 그런 거 좀 배제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도와서 좀 저학년 때와 온 학생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더 가르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입시를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편입 말씀드리다 말씀이 끊겼는데 편입 같은 경우도 너가 전적대학에서 한 게 뭐냐? 학생부 종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고등학교 1, 2, 3학년 해외고가 됐던 국제학교가 됐던 너가 일반고가 됐던 뭘 했냐가 뭘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조금 그 지역에 지방에 있는 데 가서 국어를 좀 가르쳐요. 요즘에 좀 가르치는데 이건 뭐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똘똘하게 내가 이걸 해서 못할 거야 라는 패배의식에 17살, 16살짜리들이 빠져있는 게 아니라 뭐 현실은 그렇다 해도 내가 이 과정에서 뭘 하고 싶은지를 빨리 찾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찾고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것 속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이런 인생을 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를 그렇게 해서 20대 30대가 돼도 힘든 게 요즘 세상인데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도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지금 정착이 돼서 내년부터 고고생의 대학 선수 과목을 이수해도 학점이 인정되는 이런 세상인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물론 보면은 똘똘한 학생들이 있고 뭐 꼭 성공해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배워가는 게 있죠. 그런 경험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경험에서 쌓이는 어떤 본인의 정보가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회사 실패했다고 해도 더 나은 걸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학생들, 제가 본 학생들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의지가 없다고 해서 제가 부모 세대인 제가 학생들을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애들을 그렇게 의지 없게 만든 학교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원 선생들도 문제고 다 문제인 거예요. 부모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 대부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면 학생과 대화도 많이 하고 제가 보면 이게 닥쳐서 저한테 뭐 서류를 해달라고 하는 학부모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이는 따로 놀고 이 부모님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학생하고 대화를 해서 이 부모님한테 학생하고 저는 통화를 딱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학생이 지금 20살이 됐던 19살이 됐던 뭐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도 닥쳐서 학년 남겨놓고 뭐 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와서 근데 학생을 좀 알아보겠다. 학생을 알아야지 제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합니다. 전화를 이렇게 해요. 그럼 그 학생은 저한테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다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그 아이를 19년, 20년 키운 부모가 그걸 몰라요. 선생님 그러셨어요? 전 처음 아이하고 통화한 거예요. 반면에 아이하고 학부모님하고 삼위일체가 딱 돼서 아이와 굉장히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여기서부터가 이미 입시의 승패가 갈렸다고 생각하고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건 뭐냐 아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학부모님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대학도 잘 가더라. 이건 소통의 문제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이거는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떤 무한정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이 타인이 모르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뭘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얼마나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관심 근데 이 관심이 이렇게 변해버린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채우기 위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가 이걸 통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잘 되더란 말입니다. 무엇이 됐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학생들을 제가 봤을 때 좀 희망을 갖고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아이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의 우리가 보면 유명 대학들을 보면 아이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기 정말 가난한 나라의 아이가 자전거 고철을 다 분해해서 그걸로 전기가 들어가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소개서 하버드 대학교 붙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내가 내 자신의 벽에 갇혀 있다고 혹은 내가 내 아이를 자신의 벽에 가두고 있다면 그 편견을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둘러싼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그 아이와 연관돼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야 그 안에서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뭘 했으면 좋겠는가? 작은 거,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작은 걸 극대시켜서 그 단점을 갖고 물어뜯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끝 위에는 무슨 세상이 있고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 노력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는 고난을 만나요. 근데 단점만 보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물어뜯는 아이로 성장한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노력을 하겠죠. 그럼 뭐 다 노력한다고 성공합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배우는 거는 그 안에서의 넘어짐, 그 안에서의 아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참아야 될 것들을 배워요. 이런 아이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지 못하고 조그만 편견이라는 벽의 세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극대화하는 아이가 성장했을 때 어느 아이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리더로서 성장할 것인가? 비단 이것은 리더로서 성공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이, 내 자식이 어떤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지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진로가 잡히는 거고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고 상황이 돼야 되고 자극이 와야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아이가 실행을 해야 되고 넘어져 봐야 되고 성공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떤 아이로 어떤 사람으로 내가 학종으로 대학을 가서 어떤 의사로 혹은 어떤 발명가로 어떤 경영인 CEO로 어떤 내가 NGO 재단의 어떤 단체에 소속된 어떤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아이만의 의식과 시선과 이 아이만의 비전이 나오고 학생종합전형은 또 편입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보는 건 뭐냐? 바로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길러진 시선을 보는 겁니다. 그 시선이 갖춰져야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고 생계부도 만들 수 있으며 생계부 대처서도 쓸 수 있고 합격하는 제대로 된 생계부 대처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갖춰지면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증빙을 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비전을 갖지를 못하는 현실이 저는 정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사 20년을 한 선생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이제 있지만 가서 아이들한테 자꾸만 비전을 주고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두 명이라도 그 청소년기 때 다른 사람하고 이 선생님은 다른 얘기를 하네. 맨날 뭐 가면 학원에서는 국영수 맨날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맨날 책 읽어줘요. 그냥 아이가 생각 못하게 암기식으로 이거는 못 알아고 선생님이 가르치면 아이는 그걸 씁니다. 이런 교육은 이제 사라져야 돼요.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이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지문을 갖고 유추하고 아이가 지문을 갖고 사실적인 사고 능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국어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자기의 생각을 갖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내년부터 올해죠. 고교생이 대학 과목을 예시해도 학점이 인정되는 이런 세상인데 너무나 현실과 이 세상은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정말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의 미래, 그것이 꼭 성공을 하든 안 하고는 떠나서 우리 아이가 더 큰 사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대학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평가 요소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죠. 편견을 깨셔야 됩니다. 자, 대학 연계 체계가 구축되고 파격적 이수가 가능해졌다. 보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언론에서 12월 16일 날 2024년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방과 후 방학 때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대학 진학 때 대학 학점도 인정이 되고 부산대 외국 한국외대 부산외대 등 16곳이 시범 사업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학점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고교학점제가 돼서 이건 대부분 학종에 이제 쓰여지는 거거든요. 수시에.
그래서 이제 수능도 지금의 수능과는 앞으로 다른 형식의 수능으로 갈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영학과에 갈 거면 대학교 가서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꿈을 더 키울 수 있고 고교학점 제치제이기 때문에 그 대학의 학점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듣는다면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결국 다 입학사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교수한테 눈두장 찍으러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깊이 있게 공부는 있게 내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암기에 편협하게 폭 좁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네이버에서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 모르는 거를 어떤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융합시켜서 A와 B를 찾아서 C를 만들어낼지가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 중3이 대학 학생들은 대학에 대해서라는 과목을 이수하면서 그러면 대학에 대해서라는 과목은 난이도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중3이 그 난이도를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난이도가 수학처럼 A를 알아야 B를 알고 이런 난이도들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더 어떤 거시적인 안목들을 키워주는 난이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어떤 지표를 주는 수업을 대학은 하거든요. 어떤 뭐를 꼭 암기를 찝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한 명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못 봤는데 대학에서 이런 경영 수업을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알지의 지표를 넓혀주는 수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최대 인정학점은 고등학교 3년간 8학점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뉴스도 물론 중요하고 고교학점도 중요한데 저는 실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이 안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서 아이들을 의대나 카이스트나 공대나 경영학과, 서울대 또 음대 이렇게 저는 붙이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학을 수능을 안 보고 가려면 뭘 잘해야 되냐가 보이는 거고 결국 거기서 뽑는 학교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어떤 아이여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 아이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9학년 때, 10학년 때, 중3 때부터 꾸준하게 생계부를 만들고 생계부 대체서식을 해외 학생들을 만들고 검정고시 학생들도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고 해서 그거에 맞게 본인의 시선을 키워가면서 서류도 만들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 성장된 역량으로 입학사관한테 평가를 받고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10학년 때부터 국제학교 학생들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해외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펙이 아주 많은 학생들이 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전형 특기자 전형이 떨어지냐? 이 학생들은 대학에서 원하는 그 평가 요소에 맞게 스펙을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펙만 성장해서 결과만 내면 끝나는 전형들이 다 아니에요. 대학 전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은 그럼 어떤 학생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저 대학에 저 치열한 경쟁률에 내가 수능을 안 보고 가는 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는 어떤 학생을 대화하고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하는가. 그걸 보신다면 제가 하는 말이 정말로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릴 수 없는 그런 보석 같은 말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소중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길 바라며 저 권현 선생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